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 데비가 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 중입니다. 오늘 밤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지역은 연방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남가주에서는 3년 만에 일어난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후보들이 경합 지역인 위스콘신주를 동시에 공략했습니다. 민주당은 월주 부통령 후보 발표 후 하루 만에 3,600만 달러 가까운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오미크론의 하위 변종 플러트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변종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치료제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태권도에서 20살 박태준 선수가 8년 만에 한국 태권도에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남자 58kg급에서 한국 선수로는 사상 처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 데비가 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약화되는 듯했지만 대서양 인근에서 다시 세력을 회복해 강한 비바람과 함께 동부 지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지역은 연방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하주은 기자입니다. 거센 돌풍과 함께 높은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칩니다. 퍼붓는 많은 비로 도로는 강으로 변해버렸고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악어까지 나타났습니다. 지난 5일 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 데비가 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곳곳에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All North Carolinians across our state need to be prepared for a deluge. More rain than most of us see in a month or even several months. 데비는 플로리다에 상륙한 이후 세력이 다소 약화되는 듯했지만 대서양에서 다시 세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속 5마일의 속도로 이동 중인 데비는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3피트의 폭풍의 일도 예보되면서 버지니아 주정부는 긴급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또 플로리다와 조지아주,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연방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The wind was howling. I was pretty scared, honestly. You heard that little rumble, then all the transformers started popping, trees started going down. 허리케인 데비로 지금까지 모두 5명이 숨지고 9만 건 이상의 정전이 발생했는데 전문가들은 각 지역에서 강이 범람하는 등 피해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하주은입니다. 북가주에 또 산불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은 오늘 새벽 1시 21분쯤 북가주 엘도라도 카운티의 슬레이트 산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는 정오쯤까지 모두 180여 에이커를 전소시켰는데 진화율은 아직 5%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당국은 화재 지역 인근은 물론 산불이 확산할 것을 대비해 모스퀴토와 스완스보로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곳곳이 산불로 불타고 있는 가운데 치코 지역의 파크 산불은 무려 42만 에이커 넘게 불태우면서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4번째로 큰 규모로 기록됐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에서 규모 5.2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LA를 포함한 남가주 전역이 지진으로 흔들리고 여진도 이어졌는데요. 남가주에서는 3년 만에 일어난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이두현 기자입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고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진열대에 물건들이 쏟아져 가게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LA 유명 관광지 산타모니카 해변을 비추는 카메라도 흔들릴 정도로 진동은 거셌습니다.
I was driving, it was just shaking. It felt like I was gonna fall off my bike. Actually, it just felt weird. I felt like I said, I felt like I was gonna fall off. 연방지질조사국은 어젯밤 오후 9시 9분쯤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에서 규모 5.2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에서는 지난 2021년 규모 5.3 지진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5.2 규모 지진 발생 이후 여진도 무려 50여 차례 이상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We've already had 2 above magnitude 4 and 4 above magnitude 3, between magnitude 3 and 4. So that's a pretty active sequence for this very short amount of time since the event. 이번 지진으로 한때 일부 도로가 통제되긴 했지만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추가 지진 발생이나 여진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해 당분간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네, 대선이 이제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후보들이 경합 지역인 위스콘신주를 동시에 공략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월주 부통령 후보 발표 후 하루 만에 500억 원에 가까운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격전지인 위스콘신의 공항에 해리스 부통령의 공군 2호기와 벤스 상원 의원이 탄 트럼프 전용기가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수천 명이 모인 대규모 야외 행사장에서 중산층 재건과 임신 중지권 회복을 외치며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If he wins, we all know he will sign a national abortion ban to outlaw abortion in every state, even in Wisconsin. But we a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전날 부통령 후보로 낙점을 받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도 트럼프 전 대통령 공격에 힘을 보탰습니다. This guy weakens our country to strengthen his own hands. He mocks our laws. He sows chaos and division amongst the people. 해리스 캠프는 월즈 부통령 후보 공개 후 24시간 동안 500억 원 가까운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공개했습니다. 공항에서 해리스 측과 조우한 벤스 상원 의원은 해리스가 언론 질문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 just wanted to check out my future plane, but I also wanted to go say hello to the vice president and ask her why Kamala Harris refuses. 산업용 차고에서 연설에 나선 벤스는 민주당의 약점인 이민 문제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She has been the border czar for 3.5 years, and Americans have suffered because of it. I know this community has been affected by it.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의 부통령 후보인 월즈 주지사를 매우 진보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급진 좌파 낙인 찍기를 시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한인 단체들이 내일 온라인 행사를 개최합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for 해리스 온라인 런칭 행사는 내일 LA 시간으로 오후 5시, 동부 시간으로 오후 8시에 화상 채팅 앱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LA와 뉴욕, 시카고, 시애틀, 휴스턴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한인들은 해리스 후보 지지 이유와 한인 유권자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하와이 부지사 실비아 루크와 앤디 김 뉴저지주 3지구 연방 하원의원, 메릴린 스트릭랜드 워싱턴주 연방 하원의원 등이 연설자로 나섭니다. 또한 한인들의 후원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코리안 아메리칸 for 해리스를 공식 개설합니다. 행사 참여를 위해서는 줌을 통해 온라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네, 요즘 감기 증상으로 아픈 분들 많은데요.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치료제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최근 오미크론의 하위 변종 플러트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7월 마지막 주 기준 하루 평균 45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전주보다 8.6% 증가했습니다. 해당 확진자 수는 의료시설에서 시행한 검사만 포함돼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A 한인타운의 약국들의 치료제가 부족해 다운타운이나 미국 약국까지 찾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변종 바이러스는 깨진 유리를 삼키는 것 같은 심한 인후통과 숨이 막힐 정도의 기침 등 심한 감염 증상들이 보고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마지막 감염이나 백신 접종 후 긴 시간이 지나 증상이 심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에 플라스틱 병물 쟁여놓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플라스틱 병물을 마시는 습관이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학술지 마이크로 플라스틱에 게재된 오스트리아 다뉴브 사립대학교 의학과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플라스틱 병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혈압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2주간 플라스틱 병물 사용을 금지했고 그 결과 이완기 혈압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며 낮아진 혈압은 4주 후에도 유지됐습니다. 연구진은 광범위한 연구 끝에 플라스틱 병에 담긴 음료는 피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5mm 이하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자외선에 노출되거나 물리적 마찰에 의해 플라스틱이 분해되면서 생깁니다. 이렇게 생긴 작은 입자는 여러 경로로 타액이나 간, 심장 조직까지 우리 몸 어디에나 존재해 면역체계 변화와 대사장애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축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스테인리스나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이나 음료를 전자레인지와 식기세척기에 넣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긴 여름방학이 거의 끝나가고 개학이 코앞인데요. 책가방이나 도시락통, 필통 등 학용품을 구입해야 하는 학생이나 교사들을 위해 아마존이 백투스쿨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번 주 토요일인 오는 10일까지 학용품 구입에 $50를 지출하면 $10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아마존 회원은 백투스쿨이나 오프투컬리지 쇼핑 가이드에서 $50를 구매할 때마다 $10가 자동 공제되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아마존 프라임 회원은 대부분의 상품을 2일 이내에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슈가는 SNS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서울 한남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 민윤기 씨가 이곳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민 씨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마침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이 민 씨를 발견해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측정 결과 민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기물 파손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민 씨가 탔던 건 안장이 있는 전동 스쿠터였습니다. 전동 스쿠터나 전기 자전거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면허 정지와 취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일반 자전거도 면허와는 상관없지만 음주 운행하면 처벌받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인명피해 발생 시에는 차량과 동일하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등이 적용돼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경찰은 민 씨의 면허를 취소하고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민 씨는 방탄소년단 SNS를 통해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도 소속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실망감을 들여 사과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데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시간 이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별도의 징계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파리올림픽 소식입니다.
태권도에서 20살 박태준 선수가 8년 만에 한국 태권도에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한국이 약한 남자 58kg급에서 한국 선수로는 사상 처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파리에서 주영민 기자입니다. 올림픽에 첫 출전한 20살 신예 박태준은 현란한 발차기를 앞세워 거침없이 정상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8강에서 개최국 프랑스의 기대주 시리앙 라베와 치열한 접전 끝에 2대1 승리를 거두었고 준결승에서는 도쿄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이자 세계 1위 젠두비를 제압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자신보다 5cm나 큰 젠두비를 상대로 3점짜리 머리 공격을 2번이나 성공하며 1, 2라운드를 모두 따내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결승에서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꺾고 올라온 랭킹 26위 마고메도프와 만났습니다. 그런데 1라운드 초반 박태준이 선제점을 뽑은 상황에서 뜻밖의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두 선수가 발차기를 하다가 부딪혔는데 상대가 왼쪽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겁니다. 왼다리가 불편해진 마고메도프는 더 이상 박태준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박태준은 연이은 몸통 공격으로 1라운드를 가볍게 따냈고 2라운드에서는 오른발 뒤후리기로 머리를 가격해 다운까지 시키는 명장면을 연출하며 최고 점수 5점을 따내 사실상 승부를 갈랐습니다. 점수 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상대 선수가 계속 고통을 호소하자 주심은 박태준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박태준은 환호 대신 상대의 상태를 살피며 배려했고 태극기를 흔든 뒤 덤블링으로 우승 세리머니를 대신했습니다. 박태준은 최악 체급 58kg급에서 한국 선수 첫 금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노골드의 아픔을 겪었던 한국 태권도는 첫날부터 명예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거 하나만 보고 정말 태권도 해왔는데 사실 진짜 너무 지금도 메고 있는데 안 믿기고 꿈만 같은 것 같습니다. 8년 만에 금빛 발차기를 선보이며 힘차게 출발한 한국 태권도는 오늘은 여자 57kg급의 김유진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주영민입니다.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는 예선 공동 3위로 2회 연속 올림픽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마라톤에서만 메달을 땄던 한국 육상에 새 역사를 쓰려는 우상혁 선수의 최종 도전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이정찬 기자입니다. 스타드 드 프랑스의 첫 발을 내디딘 우상혁은 몸을 풀 때부터 라이벌 바심과 서로 눈빛조차 주고받지 않을 정도로 오직 경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전체 31명이 두 조로 나뉘어 치르는 예선에서 바심과 함께 A조에 속한 우상혁은 힘찬 기압과 함께 2m 15를 넘으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우상혁과 바심 모두 점프와 점프 사이 눈을 붙이고 휴식을 취할 정도로 여유가 넘쳤습니다. 나란히 순항하던 두 선수는 2m 27에서 함께 고비를 맞았습니다. 바심이 갑자기 종아리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동료 선수들의 걱정을 모은 가운데 바로 다음 순서였던 우상혁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발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응급치료를 받은 바심이 2차 시기에서 극적으로 반전을 이뤘고 우상혁도 곧바로 성공하며 12명이 겨루는 결승행을 확정했습니다. Let's go fighter! 2m 27을 넘은 선수는 모두 5명이었는데 미국의 셸비 맥큐언과 뉴질랜드의 헬미시커가 1차 시기에 성공했고 2차 시기에 넘은 우상혁과 바심이 공동 3위가 됐습니다. 3년 전 도쿄에서 바심과 공동 금메달을 차지했던 템베리도 2m 24를 넘어 역대 최초의 2회 연속 높이뛰기 금메달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육상 트랙과 필드 종목 역대 최고 순위인 4위를 기록했던 우상혁은 또 한 번의 새로운 역사를 꿈꿉니다. 파이널도 역사가 되는 날일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제가 또 좋은 하루, 기쁜 하루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상혁은 오는 일요일 새벽 열리는 결승 무대에서 한국 육상의 새 역사를 향한 힘찬 도약을 준비합니다. 파리에서 SBS 이정찬입니다. 배드민턴 협회를 비판하며 큰 파장을 일으킨 안세영 선수가 어제 귀국했습니다. 금메달을 딴 직후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것과 달리 공항에서는 말을 극도로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는 첫 공식 입장을 통해 안세영 선수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전영민 기자입니다.
귀국 후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안세영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입국장엔 수많은 취재진이 몰린 가운데 플래시 세례 속의 마이크 앞에 선 안세영은 가장 먼저 협회와 대표팀에 대해 자신이 한 발언은 의도가 왜곡됐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어진 모든 질문에는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협회와 갈등에 대한 질문은 물론 아직 제가 협회랑도 이야기한 게 없고 또 팀이랑도 아직 상의된 게 없어서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상의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합복식 은메달리스트 김원호 정나은조와 함께 나서기로 했던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의 불참한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정말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말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더는 받지 않고 인터뷰 도중 소속팀 직원과 함께 자리를 떠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취재진과 팬들이 몰려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선수단보다 일찍 귀국한 김택규 배드민턴 협회장은 안세영과 갈등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협회장인데 협회 측이면 저지 다른 사람이 있겠어요? 갈등이 있은 적 없고요. 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안세영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무릎 부상에 대해 오진이 있었다는 안세영의 주장에 관해선 개인적으로 진료받은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SBS 전영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1,000명에 달하는 지상군을 동원해 러시아 본토를 침공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공격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민간과 구급차까지 무차별적으로 폭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군용 차량 위로 미사일이 떨어져 큰 폭발이 일어나고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우크라이나 지상군이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에 침투하자 러시아군이 대응 공습에 나선 겁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지상군이 최대 1,000명으로 추산된다며 2022년 2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 본토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의 군사 충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군사작전으로 100명이 숨지고 215명이 다치는 등 우크라이나군에서 315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7대의 탱크를 포함해 54대의 군용 차량을 파괴했다며 영토 깊숙이 침투하는 상황은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에선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이틀간 민간인 5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Из зоны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автобусами и на личном транспорте вывезено с обстреливаемых территорий более 200 человек.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민간 건물을 포함해 무차별적인 대규모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Киевский режим предпринял очередную масштабную провокацию, ведет неизбирательную стрельбу из разных видов оружия, в том числе ракетного, по гражданским зданиям, жилым домам, машинам скорой помощи. 현지 시각 6일 침공을 시작한 이후 우크라이나는 별도의 입장이나 성명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다는 정보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우크라이나의 자국 방어에 대해선 계속 지원한다는 기본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오스트리아 비엔나 콘서트가 공연을 겨냥한 테러 계획이 적발되면서 전격 취소됐습니다. 공연 주최 측은 오스트리아 정부가 어제 테러 계획을 확인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비엔나에서 열릴 예정이던 콘서트 3건이 취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최 측은 인스타그램에 테러 음모를 정부가 공식 확인하면서 안전을 위해 예정된 3건의 공연을 취소했다며 모든 티켓은 자동 환불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를레 하머 오스트리아 총리는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위협이 조기에 확인돼 방지됐고 비극을 막았다면서 경찰 당국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콘서트 테러 공격을 모의한 혐의로 구금한 2명의 용의자 가운데 1명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에 충성을 맹세한 19살 오스트리아 시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이 제초제가 태아 발달에 위험하다며 긴급 유통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총영사관이 LA 통합교육부와 오는 17일 K-팝 커리큘럼 온라인 교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세미나에는 초중고 교사는 물론 일반인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K-팝 과목은 가을 학기부터 LA USD 내 4개 교에 개설되며 순수 선택 과목으로 개설하기 위한 UC 과목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미은행이 중형 사업체를 위한 새 체킹 계좌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한미은행은 중형 사업체들이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금 관리 서비스를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매달 출금 거래 첫 500회까지 수수료 무료와 송금에 대한 월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10월 말까지로 신규 비즈니스 고객 대상입니다. 지난 5일 써니사이드에서 한인이 몰던 트럭이 전기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오전 7시 35분쯤 43 애비뉴와 34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한인 트럭 운전사가 전기 자전거와 부딪혀 자전거 운전사가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운전자에 대한 신원과 기소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보호청이 제조체에 대해 긴급 리콜을 내렸습니다. 환경보호청은 약 40년 만에 처음으로 브로콜리와 양파, 케일 등 농작물 주변에 생긴 잡초를 없애는 데 쓰이는 제조체 닥탈의 유통을 금지했습니다. 닥탈에 노출된 임산부 테네아이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받아 저체중으로 태어나거나 뇌 발달 장애 등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일 귀내 공립학교가 개학하면서 운전자들은 스쿨존 속도 제한에 유의해야 합니다. 경찰은 귀내 전역 학교 근처에 장착된 단속 카메라는 제한 속도보다 11마일 이상을 초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벌금 고지서를 발송한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처음에는 $75, 두 번째부터는 $125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최근 베트남의 한 마을 습지에서 물고기가 잇따라 떼죽음을 당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물고기들이 배를 드러내고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닌데요. 베트남 달랏 지역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호수와 마을 습지마다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하면서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는데요. 주민들이 나서서 죽은 물고기들을 옮기고 있지만 치우는 속도보다 물고기 사체가 더 빨리 늘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하네요. 떼죽음이 발생한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집중적으로 내린 장맛비와 무더위로 물속 산소량이 부족해지면서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눈이 내리면 어떨까요? 흰 눈이 펑펑 하늘에서 쏟아지면 이 무더위도 단번에 날아갈 텐데 말이죠. 아직 이르기만 한 이 바람이 이탈리아 로마에선 현실이 됐습니다. 눈송이가 밤하늘을 가르며 쏟아지다가 사람들 위로 살포시 내려왔는데요. 로마 4대 대성당 중 하나인 산타마리아 마조레 성당에서 선보인 행사 현장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꿈에 나타나 눈 내리는 곳에 성당을 지으라고 했다는 이른바 눈의 기적을 기념해 1983년부터 해마다 8월이면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인공눈뿐 아니라 화려한 조명쇼까지 더해 한층 풍성하게 준비했다고 하네요. 아직 지루하고 끈질긴 더위가 남았지만 꼭 참고 몇 달 보내고 나면 이런 가짜 말고 진짜 눈을 실컷 볼 수 있겠죠. 자신들의 주장을 대중에게 알리겠다며 과격한 방식으로 시위를 벌이는 일부 환경운동가들이 논란을 사고 있는데요. 이번엔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리오넬 메시가 이들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한밤중 얼핏 봐도 수상해 보이는 사람들이 스페인 이비자에 있는 메시 선수의 별장에 침입합니다. 거침없이 건물 외벽에 빨간색과 검은색 페인트를 뿌린 뒤 지구를 도와달라, 부자를 먹어라, 경찰을 없애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들었는데요. 이들의 정체는 환경운동가들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부자들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이른바 훼손 시위에 나선 건데요.
이들이 공개한 부자를 먹어라라는 구호는 18세기 사상가 장자크 루소의 명언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면 부자를 공격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해당 건물은 메시가 지난 2022년 우리 돈 165억 원을 주고 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성명을 통해 메시의 별장을 불법 건축물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번엔 태국 나용시의 한 가정집입니다.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요란한 괴명과 함께 식탁이 폭발하듯 박살납니다. 별다른 충격도 가하지 않았는데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산산조각 났는데요.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다행히 다들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식탁은 강화유리 재질이었다는데요. 제작 공정의 불순물과 지속적인 충격과 같은 균열로 강화유리가 스스로 깨지는 자파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어깨 아파?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